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번 단일화 어떻게 가능했고 또 막판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 부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예. 근데 뭐 사실상 단일화는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예.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이 단일화가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된 겁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마지막 순간까지 또 이 단일화를 통한 국민께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여지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본부장도 지난날 단일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네. 결국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도 또 안철수 대표도 이러한 가능성을 닿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본부장 그리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 같은 실제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맞춰서 단일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 이런 일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젯밤 TV 토론하면서 두 후보가 모두 예.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잖아요. 예, 굉장히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은데요. 우연일치였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이 TV 토론 전에 이미 단일화에 대한 교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상도 맞춤으로 나온 것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KBS에서 열렸던 법정 마지막 토론에도 현장에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예. 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사실상 이 단일화가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토론회 전에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내용들을 맞춰서 나갔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앞서 예.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토론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9시에 예.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이 돼서 단일화 협상이 맞습니다.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후보들이 전혀 몰랐다고요? 9시에 이제 진행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실무 간의 만남들은 그 전부터도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최종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이제 후보 간 만남이 성사가 되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될 텐데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매듭을 지어지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그 과정들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뭐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은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서로 어떤 간의 내용이 만남을 어떤 그렇죠. 내용이 뭐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동안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제 예.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단일화 협상 내용까지 과정까지 전부 정리해가지고 일지로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단일화 협상이 깨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 어제 9시에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 이전에도 만남이 혹시 없었던 겁니까? 그 이태규 본부장과 아마 장제원 의원 간의 만남을 얘기하고 네네.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글쎄요, 실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마크에 있었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태규 본부장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단일화를 끌고 가야 된다는 공통된 믿음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단일화에 대한 최초
마지노선을 투표용지 인쇄전으로 잡았지만 요즘은 많은 국민들께서 각종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공동선언을 할 때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큰 정치적 대의나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합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합의문이라기보다는 단일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공동선언문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양 후보 간에 나눴던 더 좋은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나라를 꾸려가기 위한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께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설파했던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래이고 또 실용, 개혁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늘 국민께 전달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통합정부가 나갈 길에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가 함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국민 앞에 공지를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같이 함께 꾸려나갈 정부 구성에 대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뭔가 조건이나 이면 합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보탬이 되는 정부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당대표를 보장받았다거나 아니면 책임 총리를 보장받았다거나 아니면 강력 선임을 할 때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를 나눴던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가 변화하는 가능성들을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을 텐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 간의 신뢰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약속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믿고 더 좋은 정부를 꾸려가기 위한 약속을 국민 앞에 선언한 만큼 3월 9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된다면 이렇게 오늘 국민께 약속드렸던 더 좋은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둘씩 실천의 걸음들을 내디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그러면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좀 안 좋았잖아요. 감정 싸움 같은 것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당 통합하는 문제 통합에 합의했잖아요. 근데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뭐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그 뒤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남게 되겠죠. 여기서 같이 정부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보면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또 정권을 인수하고 또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순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거는 흡수 통합이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하나둘씩 얘기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지금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정권을 꾸려나가기 위해 국민께 약속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거 후에 이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만큼 그 이후의 합당의 문제는 3월 9일 선거 이후로 순차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단일화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자리 나눠먹기 양합이다. 다당제를 얘기하던 안철수 후보가 양당제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들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네. 단일화가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굳이 정치공학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했던 정치 개혁 또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관한 많은 바람과 또 비전들이 있었던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런 정치 변화를 꿈꿨던 이유는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이 또한 안철수 후보가 늘 하고 싶었던 새로운 정치 개혁에 한 걸음 내딛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만큼 네. 얼만큼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상황일 테니까요.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 양쪽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번 단일화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또 중도층 그동안 무당층의 유권자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정권 교체를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표심으로 보태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그 이후에 3월 9일 이후로 오늘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실천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 언론이나 여권 일각에서는 2002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철회 그 얘기를 좀 언급하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혹시 우려 안 하십니까? 네, 특별하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권 지지층 내에서 일부 결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결심으로 단일화의 길에 나섰는데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의 길에 나서도록 만들었던 건 결국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국민의 두터운 민심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국민께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국민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민심들이 더 두텁게 윤석열 후보에게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그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지원 유세 언제쯤 나서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 오전에 굉장히 극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합의 발표가 있었고 또 오후에 사퇴를 통한 후속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당에서 또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독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국민 앞에서 안철수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넉넉하게 외치는 모습들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